13번. 24번. 두 개 정도? 하령이는? 이 정도? 28? 얘들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숙제는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를 한번 고쳐오는 것까지를 숙제로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숙제를 10개 틀렸는데 내가 고쳐서 8개를 고쳤다. 그럼 사실 이 8개는 질문할 수준은 아닌 거잖아. 그래요? 고쳐봤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를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맞힌 것도 애매하면 질문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네. 이렇게 3개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숙제 13번 가볼게요. 어떤 문제인가 볼게. 13번 가보자. 자, 그래요. 3차 방정식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a-6 x-6a는 0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기억,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방정식을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3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이죠. 고차 방정식은 풀이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4가지가 있다고 정리했죠. 네 번째 풀이가 뭐였죠? 특이꼴, 상반이나 보기차. 상반이나 보기차면 그 풀이를 찾아서 들어가야 되겠죠. 세 번째 풀이가 뭐였지? 치환, 반복적인 부분이 보이면 치환하겠다. 두 번째 부분이 공통인수면 묻겠다. is 인수분해 공식으로 빠져나간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다 뭐로 정리된다고? 인수정리로 정리된다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녀석이 특이꼴도 아니고 치환도 없고 인수분해 공식도 적용이 안 돼. 대부분 뭐로 빠져나가야 돼? 인수정리로 빠져나가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인수정리가 f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알파 값은 뿔마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인데 지금 상수항이 문자죠. 그래요? 이게 오히려 더 쉬워. 상수항이 문자인 게 오히려 더 쉬워. 이렇게 문자를 하나 생각하면은 편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선 어차피 인수정리니까 조립제법을 활용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1, 2a-12 -6 a라고 했는데 정리해 보면 이 녀석에 있는 이 a가 -6a를 막아서 0으로 보내야 되는 꼴이겠죠. 그래요? 그럼 후보군들이 눈에 보이는데 얘를 지우려면 얘가 등장을 해야 되겠지. 무턱대고 집어넣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조립제법을 써놓으면 어차피 얘가 인수정리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가면 요 2a라는 녀석이 -6a를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3을 한번 넣어봅니다. 3이 안 되면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1, 3, 4, 12, 2a, 6a, 0. 0이라는 건 인수정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기억의 질문. 적어도 하나는 있다. 3. 하나는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를 읽었을 때 이 스토리가 한 번에 다 떠올라야 돼. 그래서 고차 방정식이네. 1, 2, 3, 4의 풀이가 있지. 그 중에서 인수정리로 가야 되겠네. 인수정리는 조립제법을 활용하겠네. 쫙 써놨어. 그랬더니 요 2a가 -6a를 지워야 되네. 후보군들 중에서 3을 한번 써볼까? 이 스토리가 거의 읽자마자 떠올라야 된다고. 연습이 그 정도로 돼야 돼. 알겠지? 그럼 기억은 동그라미라고 불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어떤 지문이 써있나 보자.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 정수 A의 최소값은 2가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번을 토대로 저 방정식이 x-3의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는 있어야 되겠죠. 1번을 통해서. 그러면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허근을 갖는다는 소리겠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D가 음수로 빠져나가야 되겠네. 라는 것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4분의 D 쓸게.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가 되겠다. 그래서 A가 2보다 커야 돼. 조금만 빨리 와요. 알지? 그럼 A가 2보다 크니까 니은은 맞는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확인됐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 자, D급 가볼게.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가 2개다. 중근을. 자, 여기서 보기가 몇 차예요? 3차죠.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 나와? 3개 나와. 근데 이 중근이라는 거는 2개가 겹쳐져 있다는 소리야. 2개가. 즉, 3개 중에서 알파, 알파, 베타라는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양이 x-3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는 0인데 여기서 3이 나왔잖아. 그러면 여기서 3알파가 나와도 중근이지. 식 전체로 보면.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3베타가 나와도 중근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3이 등장을 하면 중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건 3중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세 개가 다 하나에 모여 있다. 그래서 얘는 중근이 아니야. 이 소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1번 스토리와 2번 스토리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스토리 먼저 해볼게. 그럼 이 부분에서 3을 근으로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9 플러스 4, 3, 12 플러스 2a가 0.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2a가 넘기면 얼마냐? 고마워. 마이너스 21. a가 마이너스 2분의 21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1은 0이니까 여기가 7,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은 성립할 수 있었죠. 그래서 a가 되는 값이 이렇게 하나가 등장을 하고 요게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가볼게요. 이 녀석은 짝수 d가 0으로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a가 0으로 가야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러면은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져서 이 녀석도 합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정수가 몇 개야? 2개는 2개인데 우리 지문은 정수가 2개라고 써있죠? 2개는 2개인데 정수는 몇 개야? 하나인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디귿이라는 지문이 틀린 거야. 확인됐어요? 네, 오케이. 자, 요거 되게 잘 나오는 스타일이야. 요거는 요대로 디귿만 뜯어가지고 내신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A의 합을 구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P 더하기 Q, 그래서 뭐 PQ 이렇게 쓰는 스타일 많이 나오잖아. 요렇게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네. 13번 중요한 문제였어요. 질문 잘했어. 숙제 24번 확인해 볼게.
x의 3승은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뽑아 쓴다고 했었죠? 뽑아 쓴다고. x의 3승 마이너스 1은 0이다.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메가라고 하는 하나의 허근이 나온다. 그래서 1번 오메가의 3승은 1이다. 2번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3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고 4번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배경 지식 4개를 뽑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풀기로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가볼게.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3개씩 묶어서 얼마로 빠져나가요? 0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요? 0으로 빠져나가고 이 오메가 3승을 다시 1로 보는 거지. 그럼 3개가 리턴돼서 돌고 해봤습니까? 그러면 기억 보니까 기억이 1 오메가 제곱 띵띵띵띵 오메가 100까지 써 있어요. 그럼 요게 총 항이 몇 개냐면 1부터 100까지 100개 더하기 1개죠. 그래서 101개를 3개로 한번 묶어본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33은 9, 11, 33은 9 해서 나머지가 2개지. 그러면은 이렇게 0씩 33개가 있고 뒤에 2개가 따라 나온 소리지. 맞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은 1 더하기 오메가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겠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보기는 첫 번째는 합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지? 2번 가볼게요. 자, 2번 가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1 플러스 오메가 5제곱이 2오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응용해서 쓰면 되겠죠. 얘를 뭐로 보면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보면 됩니다. 확인돼?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이걸 이용해서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1 더하기 오메가로 써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오메가 3승 이렇게 곱해지면 오메가 3승 맞아요? 좌변에 남는 건 얼마야? 2죠. 2는 2오메가가 아니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뒤에 가볼게. 뒤에 가보니까 1 빼기 오메가 1 더하기 1 빼기 오메가 제곱 유모이가 바 1 저건 아니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건 그냥 분수합인가 보다. 분수합이니까 뭐가 진행돼야 돼요? 통분이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1 빼기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1 빼기 오메가. 자, 근데 이거 정리하면 1 빼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겠죠. 확인됐어요? 통분항 정리하면 저기서 3번과 4번을 이용해가지고 3번과 4번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해서 분모가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분자는 2 마이너스 1 3분의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3분의 3이니까 디귿은 합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리을 확인해 볼게.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 자, 여기서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여기서 근인 거죠. 그러면은 또 2번의 파트너가 되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오메가 바가 근이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저 흰색 라인으로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똑같은 식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야 되겠죠. 확인됐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문에는 0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리을이 이제 틀린 거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건 기억 니은 2번이라고 써야 되겠다.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메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i라고 할 때 오메가의 1110승 더하기 오메가의 1110승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익숙해지면은 이 모양이 외워질 거야. 이 모양이 외워질 건데 아직은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안 했으니까 이 모양을 외우라는 말을 안 했어. 일단 풀어 나가보자. 우리가 이런 문제 구성을 조건식과 문제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오메가가 이런 조건을 따르고 있을 때 문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구성이야. 그러면은 대부분은 조건식을 제곱해서 푸는 게 기본 풀이야. 근데 살짝 변형해 놓고 풀어야 되겠지. 자, 조건식을 볼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i죠. i죠. 그러면은 제곱을 해가지고 i를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 식을 좀 변형시켜 볼게. 이대로 제곱해도 i가 따라 나와. 이렇게 i만 독립적으로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곱 한 번에 i가 없어져. 오케이? 그러면은 조건식과 문제식에서 기본 풀이가 조건식을 제곱 혹은 세제곱 혹은 네제곱 어쨌든 이 녀석을 계속 거듭제곱 형태로 가봐야 되는데 가장 보기 싫은 녀석이 한 번에 없어지기 위해서 살짝 변형을 해놔. 오케이? 그 다음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은 4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1이 요거 제곱하면 얼마 하게? 마이너스 3. 보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걸 넘겨. 그러면은 4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라는 형태가 쓰이는데 이걸 4로 약분시켜 볼게.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요거에 집중해봐. 그래요? 이거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읽으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부를 거야. 근데 이젠 여러분들이 이게 보이잖아. 이 오메가라는 게 요 형태에서 많이 등장했잖아. 그래요? 그럼 이 녀석도 저렇게 확 두 개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 곱셈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요 앞에 얼마가 붙어 있으면 참 좋겠다? x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등식이죠.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도 요 한근은 오메가라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이 오메가라는 녀석은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x 3승 플러스 1의 3승은 0의 근이구나. 즉 x 3승은 마이너스 1꼴에서 나오는 오메가라는 녀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다. 요게 숨겨져 있는 힌트라고. 근데 이거를 배경지식으로 따라와야 돼. 왜? 우리가 x 3승은 1, x 3승은 마이너스 1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고 있잖아. 그래요? 아이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머리에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걸 봤을 때 이 폼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신 대비 때 외울 거니까 지금은 이 구성을 보라고. 문제 조건식과 문제식 기본풀이 조건식을 거듭제곱 해서
풀어나가겠다. 근데 그냥 제곱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보기 싫은 i를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 살짝 변형시켜 놓고 독립적으로 혼자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하면 여기까지는 와. 여기까지 오면 얘를 이 정도는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고. 유형 분석을 통해서. 그럼 숨겨져 있는 힌트가 등장을 하는 거야. i 3승이 마이너스 1이겠구나. 그러면 i의 1110을 3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야. 3으로 나눠보면 3, 3은 9, 21, 3, 7에 21, 0. 그러면은 i의 1110은 i의 3승에 이 370승하고 똑같은 거지. 괜찮아요?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이야. 마이너스 1의 짝수승은 얼마?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2라고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형입니다. 괜찮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신 대비 때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준비하고 들어가는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딱 물어봤는데 저 가물가물해요. 까먹었어요. 이러면 이제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준비를 덜 해간 거지. 네, 그래도 오늘 문제 다 괜찮았네. 그리고 한 명이 숙제 안 해왔어. 반성해야 돼. 자, 수업으로 가볼게. 페이지 243쪽. 페이지 243쪽.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 들어갈 차례인데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풀이가 각 겹치는 부분이 답인 거죠. 아, 겹치는 부분. 1번식과 2번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답으로 쓰겠다. 그게 이제 연립방정식이지. 그래요. 자, 먼저 자, 1차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늘 했던 거죠. 적절하게 가감해서 풀어내겠다. 이건 설명 없이 넘어가도 되겠지. 그래요. 근데 1차 연립방정식에 스페셜한 애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어. 페이지 244쪽 볼게요. 244쪽에 1차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없다랑 해가 많다. 이런 스타일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어차피 1차의 기본적인 풀이는 가감이야. 가감인데 가감을 해보니까 0x 더하기 0y가 나왔어. 근데 4라고 썼어. 그럼 내가 x랑 y에 그 어떤 짓을 해도 절대로 등호를 성립시킬 수 없죠. 이런 거 이제 해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적절하게 가감을 해보니까 얘가 이런 모양이 나왔어. 그러면은 x, y대가 내가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해가 되는 거죠. 이런 건 해가 너무 많다. 이 두 가지는 형태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립해가지고 0x 더하기 0꼴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스페셜한 케이스로 가가지고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빠져나갑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 페이지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빨간 3번입니다. 빨간 3번에 집중해. 빨간 3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1차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1차라는 개념을 잘 봐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1차 함수 배웠습니까? 1차 함수가 y는 뭐 ax 플러스 b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걸 1차 함수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식을 좀 변형시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으로도 해석을 했었어. 그래요? 근데 이 방정식이라는 건, 이 1차 함수라는 건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직선입니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그라미 3번 두 직선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나올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1차 함수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직선으로 해석해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요 연립방정식에서 포커스를 맞히는 게 아니라 이걸 뚝 띄어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 맛백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식만 정리해 볼게.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와 두 직선이 이렇게 일치한다의 경우와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난다. 이 정도로 이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과 a-x, b-y, c-가 0이다라고 하는 두 직선을 볼게. 자, 근데 평행하다는 건 우리가 이미지로 알 수가 있어.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같고 뒤에 있는 절편이 다르면 평행한 거죠. 자, 일치한다는 얘기는 모든 개수가 완전히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라고 봤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기본 틀을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라고 써놔. 그러면 여기서 변형시키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기울기를 담당하는 문자가 a랑 b죠. 그리고 y절편을 담당하는 문자가 b랑 c야. 그래?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일치한데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a-랑 a랑 크기가 똑같고 b-랑 b랑 크기가 똑같고 c-랑 c랑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등호 두 개가 다 성립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둘 다 등호면 일치한다. 일치한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란 얘기로 빠질 수 있겠죠. 괜찮아? 네. 자, 그리고 평행으로 갈게. 평행은 기울기는 같은데 뒤에 있는 y절편은 달라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는 a랑 b는 같아야 돼. a랑 b는 같아야 돼. 근데 절편을 담당하는 b랑 c는 달라야 돼. 이렇게 써 있으면 이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만나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로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만 살짝 틀어지면 어딘가에서 무조건 만나겠지. 하나에 대해서 만나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기울기를 담당하는 a랑 b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네. 한 점에서 만날 때 뒤에 있는 절편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도 빠져나갈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한 장 넘기면 245쪽에 요 그림 세 개 보입니까? 그게 요 얘기인 거죠. 지금 우리가 했던 거. 두 직선을 표현했다고 하면 일단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기본 틀을 잡아놔야 돼.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는 이라고 놔. 그 다음에 둘 다 등호가 살아있으면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일치한다. 기울기 성분은 a, b는 같은데 절편 성분인 b, c가 다르면 평행하다. 그리고 기울기가 다르면 어딘가에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확인됐어요? 네. 좀 답답하네. 추우면 말해요. 춥진 않을 것 같아, 오늘은. 그래서 245쪽에 이 바이블 포인트 있죠? 요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오늘 직접적으로 배울 건 2차 연립방정식인데 오늘 배울 2차 연립방정식은 풀이가 정해져 있어. 풀이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그 풀이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야지 시간의 로스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어떻게든 그렇게 막 풀어. 나올 수 있어. 근데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형화된 풀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은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그리고 2차 연립방정식인데 하나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연립방정식이 있어. 그리고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이번엔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가 있어. 그리고 특수형태. 이번에 특수형태를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총 우리가 배워야 되는 2차 방정식의 연립방정식 케이스가 총 몇 가지야? 4가지라고. 이 4가지를 보자마자 그 풀이가 떠올라야 돼. 근데 되게 쉬워. 엄청 쉬워. 뭐냐면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뭐라고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쉽죠? 자, 그 다음에 2차 연립방정식인데 하나가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얘를 1차로 쪼갰다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차 연립방정식의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2개로 쪼개놨다는 소리야. 요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1차, 2차를 2번 하세요라는 뜻이야. 그럼 풀이가 뭐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이럴 때에는 상수속어 또는 최고차항 속어야.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형태를 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 문제를 봤더니 상수항은 내가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상수항을 지우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슬퍼? 왜 이렇게 눈이? 그리고 또 어떤 문제 봤더니 이번에 내가 상수항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면 아니, 최고차항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최고차항을 지우면 되는 거야. 둘 다 지워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문제 형태에 따라서 상수항을 지울 건지 최고차항을 지울 건지는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결정이 돼. 근데 사람 눈이면 아 이렇게 하면은 상수항이 지워지겠다, 아 최고차항이 지워지겠다로 보입니다. 오케이? 대칭식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특이꼴은. 자, 그러면 정해져 있는 패턴인데 딱 하나야. 1차식을 2차식에 집어넣겠다. 이것만 계속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문제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250 이쪽 가볼게요. 페이지 252쪽. 자, 문제 번호 1번 가보겠습니다. 자, 연립방정식 x 플러스 ay는 1이고요. ax 플러스 4y는 2. 다음 중 1번. 해가 없을 때, 어쨌든 해가 없으면 얘를 어떻게 등장을 했어? 0x 더하기 0y가 어떤 숫자다. 이렇게 정의내리라 그랬지. 그럼 없애야 되니까 1번식과 2번식의 잠깐만요. 1번식에 내가 a를 곱할게. 1번식에 a를 곱할게. 그러면은 ax 플러스 a 제곱 y 플러스 a. 2번식은 ax 플러스 4y는 2. 밑에 걸 빼는 게 낫겠다.
빼겠습니다. 그러면 ax 빼주신 건 0이죠. 그러니까는 0x 맞췄어 하나는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y는 a-2 이렇게 폼을 잡았지. 근데 형태가 0x 더하기 0y는 0이 아니다 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는 0인데 a-2는 0이 될 수 없다.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폼이죠. 그러면 a-2, a 플러스 2가 0이니까 여기서 a가 얼마로 빠져나가야 돼? 마이너스 2로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a가 2면 해가 무수히 많다로 빠져나가겠지. 형태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폼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요 폼, 기본 폼. 0x 더하기 0y가 0이면 해가 무수히 많다. 0x 더하기 0y가 0이 아니면 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1차, 2차 연립방정식의 스페셜한 케이스 두 가지. 형태를 외우고 있으면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가로 2번도 푼 거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땐 해가 없다. a가 2일 땐 해가 무수히 많다. 네. 넘어가 볼게요. 개념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자, 넘어가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2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여기는 지금 1차, 2차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풀이가 뭐였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가 풀이야. 그러면은 가로 1번 y가 x 플러스 3 1차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 이건 2차입니다. 그럼 1차, 2차 연립방정식 풀이가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제곱은 17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은 0이다.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 0이다. 4, 1 뿔마. 그래서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 4죠.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y가 4거나 얘의 파트너가 되는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좀 이렇게 세트로 써줘야 돼. 그래서 x가 1, y가 4 또는 x가 마4, y가 마1 이게 이렇게 세트가 되는 걸 좀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괜찮아요? 네. 어쨌든 자,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알고 있다면 똑같은 문제를 이게 원의 방정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2번 식이 원의 방정식인 건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기본 한번 갔다 왔다며. 한 바퀴 돌고 왔다며 우리 반. 그럼 제가 원의 방정식인 것까지는 알고 있어야지. 제가 원의 방정식 기본꼴이야. 제가 원의 방정식 기본꼴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써 있는 원이야. 그래요? 그럼 얘가 직선이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x 플러스 3이니까 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을 구해낸 거야 지금.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만약에 이게 원의 방식 문제라면 여기서 조금 더 어떤 거 가미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내겠지. 네, 지금은 연립방정식이니까는 요 풀이만 기억하자. 1차, 2차 어떻게 푼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대입해서 그냥 푼 거야. 그러면은 파트너만 설정해주면 되겠지. 근데 누가 2차에다가 집어넣고 고르진 않겠죠. 당연히 1차에 넣고 고르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자,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가보니까 x-y는 1,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3.
연립방정식이야. 1차, 2차 연립방정식인 거 눈으로 확인돼? 그럼 풀이가 1차를 2차에 대입하겠다. x제곱 마이너스 x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변형할 거니까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다. 대입했죠? 저거만 풀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3은 0 정리하면 착착 x제곱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어쩐지 그래서 2, 1 빼기 플러스 그래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y값 이렇게 파트너가 되는 y값을 찾아가지고 연립 형태로만 표기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네. 이 표기법은 대부분 위아래로 써요. 우리 답지에도 위아래로 표기되어 있죠. 그리고 사이에는 꼭 뭐라고 써줘야 돼? OR 또는 이라고 써야 됩니다. 방정식은 여기서 방정식이 근이 1이랑 2죠. 근데 얘는 1만 있어도 오케이야. 2만 있어도 오케이고 둘 다 있어도 오케이고 그래서 OR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요거 답 쓸 때 컴마 쓰고 답 쓰면 틀려요. 오케이? 학교에 따라서 서술형 학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배경은 서술형이 없는 걸로 좀 나와 있지만 나머지 학교들은 서술형이 있는 학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방정식에서 근을 쓰세요 서술형 나왔는데 이거 컴마로 답 쓰면 다 틀립니다. 답 점수 2점이 깎여요. 답 풀고 2점 뺏기면 얼마나 아까워. 알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쓸 땐 꼭 OR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표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표현. 1차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가 풀이. 나머지는 계산력으로 빠져나와야 돼. 까먹을 때마다 봐. 내가 조회수 확인할 거야. 목요일날 봤는데 조회수 안 늘어나면 네가 안 본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가보니까는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은 0 x제곱 플러스 xy는 24. 자, 몇 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위에 것도 2차, 아래 것도 2차. 2차 연립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이 x-2y, x 플러스 2y 인수분해가 되죠. 2차 연립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x-2y는 0, x제곱 플러스 xy는 24 또는 x 플러스 2y는 0, x제곱 플러스 xy는 24. 1차, 2차 연립방정식 두 개로 쪼개서 각각 풀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풀이가 또 엄청 쉬워졌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x를 2y라고 넣고 대입하면 되겠네. 그래서 2차식에 대입하면 2y의 제곱 플러스 2y, y는 24. 6y 제곱이 24. y 제곱이 4. y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로 쪼개지겠죠. 그럼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x값은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아니지 x가 4거나 x가 마이너스 4가 되겠다. 2배 차이 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이렇게거나 이렇게 되겠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또 이걸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전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y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y y는 24 이 y의 제곱이 24 y의 제곱이 12 괜찮습니까? 그래서 y가 2루트 3 y가 마이너스 2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x값이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루트 3이거나 4 루트 3 짝이 이렇게 돼야 되겠다. 총 몇 개가 나와? 4쌍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풀이가 어렵진 않죠. 그리고 이거 빠져나오는 능력은 지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야. 방정식 풀이에서. 오늘 배운 건 이게 2차, 2차 연립방정식이네. 근데 인수분해가 됐네. 그럼 이걸 1차, 1차로 놓겠네. 집어넣겠네. 까지는 오늘 배운 거. 그 다음에 이거를 계산해가지고 답을 쓰는 건 지지난 시간에 배운 거. 확인됐어요? 네. 가로 2번도 빠르게 해봅시다. 가로 2번도 빠르게 해보자. 자, 문제가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6 y제곱은 0 x제곱 플러스 3 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8. 자, 보는 순간 이게 눈으로 2차, 2차가 성립되죠. 근데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바로 보여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3y x 마이너스 2y는 0이다. 형태로 잡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를 집어넣는 거 하나, 얘를 집어넣는 거 하나.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3y를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9y의 제곱 마이너스 9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8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지워졌죠. 그래서 y제곱이 마이너스 4네.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y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2i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i 플러스 6i 라고 쓸 수 있겠다. 이거 표기법입니다. 두 개가 지금 짝을 이루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2y의 짝을 위에다 써요. 그래서 뿔마가 바뀌는 거는 이렇게 복호동순 같은 거는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6i라고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x가 마이너스 플러스 6i면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트 시켜가지고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x에다가 2y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니까 4 y의 제곱 플러스 6 y제곱 마이너스 2 y제곱은 8이니까 착착 8 y의 제곱이 8이면 y제곱은 1이니까 여기서 y는 뿔마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의 파트너가 되는 x값은 2배가 시키면 되니까 뿔마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이렇게 세트화 시켜서 문제를 답을 쓰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별거 아닌데 요 2차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야. 근데 이거를 계산을 느릿느릿 풀면 안 돼. 느릿느릿 풀면 어차피 풀이는 뻔하잖아. 여기서 함정이 들어갈 요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2차 연립방정식이 문제에 나왔어. 근데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야.
그럼 계산을 빠바바박 하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물론 객관식 1, 2, 3, 4, 5번의 보기가 뿔마가면 헷갈리게 나오겠지.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그래도 내가 완벽하게 찾으면 이제 답만 제일 정신 차리고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패턴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대부분 1분 안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이 조금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계산을 조금 급하게 푸는 거랑 빨리 푸는 거랑은 달라요. 알겠죠? 네. 자, 넘어가서 개념 1번만 풀어볼게요. 개념 1번. 계산력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에서 1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 그게 아니구나. 얘들아, 개념 풀지 마. 걔는 내가 할게. 요게 이제 그 마지막 인수분해 안 되는 유형이네. 자, 개념 1번 내가 할게요. 3-3번 하나 볼게. 1번. 자, 첫 번째가 x제곱 마이너스 2 xy 플러스 3 y제곱은 5. 그 다음에 2 x제곱 플러스 3 xy 플러스 y제곱은 3. 자, 2차 연립방정식이야. 2차 연립방정식인데 1번을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2번을 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 오케이? 그럴 때에는 풀이가 뭐였죠?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한다고 봤어. 근데 최고차항을 지우려고 보면 x제곱을 지우기 위해선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래서 빼면 되겠죠? 근데 곱하기 2를 하면 y를 안 지워져. 그래서 y를 지우겠다고 밑에다가 3을 곱하면 x가 안 지워져. 그럼 최고차항을 지울 수 없는 폼이야. 그래요? 근데 상수항을 보면 여기다가 3 곱하고 여기다 5 곱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하면 상수항은 지울 수 있어. 괜찮아요? 그냥 딱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최고차항을 지우는 느낌인지 상수항을 지우는 느낌인지는 금방 파악이 된다고. 지금처럼. 오케이? 그러면은 1번식을 곱하기 3을 해볼게. 그러면은 3 x제곱 마이너스 6 xy 마이너스 9 y의 제곱은 15. 2번식에서 곱하기 5 할게. 10 x제곱 15 xy 5 y제곱은 15. 위에 걸 빼겠습니다. 자, 위에 거를 빼면 7 x제곱 플러스 21 xy 플러스 14 y제곱은 0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을 했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딱 보면 개수가 지금 7배니까 7로 지우고 싶죠.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 xy 플러스 2 y의 제곱은 0이라고 하는 숨겨져 있는 식 하나가 더 등장을 했어. 근데 이 숨겨져 있는 이 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한 두 식에서 뽑아 나온 거라고. 그럼 얘를 만족하는 게 얘를 만족하는 거야. 여기서 연관시켜서 나온 거니까. 그래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2, 1, 뿔뿔. 그래서 x 플러스 y, x 플러스 2y는 0이다로 바뀌어. 그러면은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y다를 집어넣고 답을 하나 쓸 수 있겠지.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2y라고 놓고 집어넣어서 답을 하나 쓸 수 있겠지. 괜찮습니까? 네. 요 다음 풀이는 생략할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최고차항 지우는 건 안 나왔네. 가로 2번은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면 상수항이 지워지는 폼이죠.
그렇습니까?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가로 2번만 해보자. 왜 아직도 안 나왔지? 나오고 있죠? 자, 넘겨봐요. 자, 넘기면 뭐라고 써 있어? 타이틀이 대칭식이라고 써 있습니까? 네. 자. 스페셜한 케이스.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4번 가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 xy가 12. 대칭식이 뭐냐면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자리를 바꿔봐. 바꿨는데 식이 똑같아. 그러면 대칭식이야. 이렇게 써 있는 문제를 보면 xy 자리를 바꾸면 y제곱 더하기 x제곱이 25 yx가 12. 이 두 개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면 대칭식인 거야. 오케이? 그럼 대칭식이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x랑 y를 근으로 생각해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로 문제를 풀 거야. 뭔 얘기냐면 x랑 y를 각각 근으로 읽을게. 그래요? 그러면은 얘를 알파라고 부르고 베타라고 불렀을 때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뭐냐면은 x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요 두 개의 관계로만 문제를 풀겠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건 알려줬어. 12라고. 맞아요? xy를 알파 베타로 읽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10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일단 구해내야 돼. 숨겨져 있는. 근데 그게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25는 어쩌구의 제곱 마이너스 24라고 쓸 수 있겠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어쩌구의 제곱이 49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 더하기 y가 뿔맛 7이죠. 그래요? 뿔맛 7. 확인돼? 그럼 위쪽이 7인 경우와 마이너스 7인 경우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면은 요게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의 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저 정도는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4, 3, 빼기.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 4 또는 3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마음을 어떻게 먹었어? x랑 y를 근으로 읽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온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x가 4면 y는 3이겠죠. 또는 x가 3일 땐 y가 4입니다라고 쓰는 거지. 괜찮아요? 한 세트 더 있어. 얘는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0이라고 써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4, 3 뿔뿔이니까 그럼 근이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4면 y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확인됐습니까? 사이사이에는 다 OR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푸는 게 대칭식이야. 그러면 대칭식은 일단 문제를 봤을 때 이게 대칭식인가를 먼저 떠올려야 돼. 대칭식인 게 확인이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해내겠다가 포인트야.
그래서 풀이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한 방정식 풀이를 쓰면 됩니다.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보자. 밑에 옆에 있는 2번 가볼게. 자, 2번 가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가 4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는 x 더하기 y와 xy를 구해내면 돼. x 더하기 y와 xy.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y를 잠깐 a라고 읽을게. 그리고 xy를 잠깐 b라고 읽을게. 그럼 문제에 나와 있는 1번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xy가 16으로 변형되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는 16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식이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가 4라고 써 있으면 얘는 a 빼기 b가 4라고 써 있는 거지. 우리는 지금 a랑 b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a랑 b를 구해야 돼. 대입해서 a랑 b를 구해내야 되겠어. 배웠던 거 다 갖다 써야 되니까. 괜찮아? 그러면 b는 a-4라고 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 a-4 빼기 16은 0.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얼마야? 마이너스 8인가? 그래서 4, 2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습니까? 그래서 a가 4일 때 b는 0, a가 2일 때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잡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4일 때 0인 세트랑 2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x 빼기 4는 0. 그러니까 0이면 4, 4면 0. 두 개 나오겠지? 그리고 이쪽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면 살짝 캐치 좀 할게요. 근해 공식 이용해가지고 x가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 마이너스 ac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1 플러스 루트 3이 x면 1 빼기 루트 3이 y고 1 빼기 루트 3이 x면 1 플러스 루트 3이 y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답이 달라요? 왜 다르지? 뭐가 틀렸지? 이쪽은 맞고 이게 틀렸네? 내가 잘못 계산했나? 뭐 잘못 계산했나? 뭘 잘못 계산했지? 미안하다. 마이너스 2로 들어가야 되는데 플러스 2로 들어가가지고 b가 잘못 나왔네. 여기가 마이너스 6으로 나왔겠네. 미안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요. 미안해요. 금방 찾았네. 그러면은 x라는 녀석이 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7이 짜기로 이루어지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연립방정식 풀인데
기본적으로 1차, 2차가 기본 베이스죠. 대입한다. 그리고 2차, 2차 연립은 두 개로 만들어서 대입한다. 그 다음에 2차, 2차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최고차항을 소거하는데 그거는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결정이 돼야 돼. 오케이? 그리고 지금 스페셜한 케이스 대칭식이 등장을 하는데 대칭식은 눈에 좀 익어야 돼. x, y 자리를 바꿨는데 식이 똑같으면 대칭식이다.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겠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포인트야. 내 머릿속에 물론 x 더하기 y, xy를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구해지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활용한 방정식 풀이로 빠져나갑니다. 괜찮아요? 네. 물론 대칭식이 다른 영역에서도 응용이 되긴 하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이쪽 파트야. 근데 이쪽 파트는 이건 이 풀이밖에 없기 때문에 보면 이걸 쓰면 맞고 봤는데 이걸 기억 못해서 못 쓰면 틀리고. 알겠죠? 네. 자, 넘어가봐. 한 장 옆으로 가면은 표현 하나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산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표현 가볼게요. 4-2번. 4-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xy 더하기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입니다. 네. 어쨌든 대칭식인 거 확인돼요. 그러면은 내가 x 더하기 y랑 xy를 구하는 게 포커스야. 이걸 구해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x 더하기 y를 a라고 놓고 xy를 b라고 놓게. 그러면 우리 문제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17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가 17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놓고 보면 1차식, 2차식이니까 대입해서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b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로 생각하고 들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빼기 17은 0 a제곱 플러스 2a 빼기 15는 0 5 3 뿔만. 괜찮아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일 때 파트너가 되는 b가 4인 거고 a가 3일 때 파트너가 되는 b는 마이너스 4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 xy가 4인 케이스 하나랑 x 더하기 y가 3일 때 xy가 마이너스 4인 케이스 하나로 나눠서 풉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는 0 4, 1 뿔물 근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세트 나오고 여기서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4, 1 빼기 플러스 그럼 근이 4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가 4일 때 y가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4라고 써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쓸게. x 빼기 y의 최대값 x 빼기 y, x 빼기 y는 3 x 빼기 y는 마이너스 3 x 빼기 y는 5 x 빼기 y는 마이너스 5 괜찮습니까? 그래서 x 빼기 y의 최대값과 최소값 m, 스몰 m 이 두 개를 빼십시오. 10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값을 가질 수 있겠다. 괜찮죠? 네. 어차피 기본 풀이는 대칭식이고 마지막에 답 만들어내는 것만 살짝 변주를 줬지만 그건 뭐 구해내는 거에서 크게 바뀐 거 아니기 때문에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우리 시계로 30분 조금 넘게 보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60쪽 가볼게요. 자, 여기서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부정자가 낫의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의 의미가 낫의 의미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등식이죠. 등식이니까 항등식이나 방정식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방정식 개념이죠. 근데 0, 3도 답이죠. 1, 2도 답이고 마이너스 7이면 10도 답이고 엄청 많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요? 그래서 정할 수가 없다.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가 부정방정식입니다. 문자가 두 개가 나왔는데 식이 하나가 나오면 싹 다 부정방정식이야. 정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은 세트가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조건을 달아가지고 좀 줄여놨어. 그래서 이 조건 안에서만 구해보자. 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조건을 잡으니까 이게 내가 카운팅 가능한 정도로 바뀌어. 요거까지는 구해보자.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정방정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나옵니다. 정수 조건하고 실수 조건 두 가지가 나와. 문제로 확인을 해볼게. 알겠죠? 자, 페이지 264쪽 문제 번호 5번 가보니까 다음 방정식 양의 정수에서만 고르십시오. 1번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문자가 몇 개 등장했어? 두 개 등장했죠. 여기 봐, 어디 봐. 문자가 두 개 등장했어. 근데 식이 몇 개 나왔어? 하나밖에 안 나왔죠. 이러면 x랑 y를 각각 구할 수는 없어. 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디에서만 신경을 쓰래? 양의 정수 조건일 때만 신경을 쓰래. 그 이제 구할 수가 있어.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의 풀이법은 인수분해라기보다는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정확하게 공통인수가 아니야.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두 개에서 공통인수가 x죠. 그러면 x로 묶어. 그러면은 y-1이야. 그래요? 그럼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무조건 y-1이 있다고 믿고 쓰는 거야. 무조건. 뒤에 있는 이 노란색 개념이 y-1이 무조건 있다고 써. 그럼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써 있는 거죠. 요 2가 없던 2가 생긴 거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얼마 써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없던 2가 아니라 여기다가 정리하면 플러스 2가 써 있는데 원래는 마이너스 3이 써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양변에 더하기 3이 들어가 버린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1은 0인데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식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공통인수 y-1로 묶으면 x-2가 3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수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정수 빼기 1도 정수죠. 정수 빼기 2도 정수야.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로 3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1, 3, 3, 1 이렇게 총 4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셀 수 있으니까 이건 각각 구할 수 있어요. 엄청 많을 땐 못 구하는데 이게 정수라는 걸로 조건을 잡아버리니까 4가지 케이스로 줄었다고. 이 4가지 케이스는 일일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정수 조건 풀이가 뭐라고?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일단 묶었어. 그러면 y 빼기 1이 무조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맞춰주면 돼, 뒤에서. 그래서 묶었으니까 는3이라고 빠졌어. 그래서 1, 3, 3, 1, 마3, 마1, 마1, 마3. 여기서 이제 구할게. 그러면 y는 2, x는 5. 합격. 양의 정수 안에서 합격. 체크. 3이 나오려면 y가 4, x는 3. 합격. 마이너스 3이 나오기 위해서는 y가 마이너스 2, 여기는 아웃. 양수에서만 신경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 y는 0, 아웃. 0은 양수가 아니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세트가 등장을 한다. 요게 정수 조건이에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자,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정수 조건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잘라가 볼게. 그럼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2죠. 그럼 무조건 이 y 마이너스 2가 있는 것처럼 y 마이너스 2는 써놔. 그럼 개수 맞춰야 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그럼 얘는 사실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써 있는 거지. 이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는 5. 이렇게 썼다고 봐도 됩니까? 양변에 똑같은 숫자 5를 더해 준 거잖아.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식이 마무리가 됐어. 괜찮아? 그러면 y-2, x-2는 5. 정수니까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총 4가지 케이스가 등장한다. 물론 이게 지금 소수가 나와서 그렇지 여기에 6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은 1, 6, 2, 3 이렇게 해서 8가지가 나오겠지.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건 5니까 1, 5, 5, 1, 마1, 마5, 마5, 마2. 이 중에서 이렇게 골라 써야 되겠죠. 자, 1이 나오기 위해서 y가 얼마가 나와야 돼? 3. x가 7. 합격. 5가 나오기 위해선 y가 7, x가 3. 합격. 마이너스 1이 나오기 위해선 y는 1. 마이너스 5가 나오기 위해서 x는 마3. 여기서 이제 탈락. 음수니까. 우리는 지금 양수만 골라야 되니까. 뭐라고? x-1이야? 아, 그러네. 아, x-1이네. 아, 미안합니다. x-1이네. 그러면 여기가 뭐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6이고 여기는 2고 여기는 그래도 뭐 안 되는 탈락은 탈락이네. 네.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x가 0이 되니까 요것도 이렇게 탈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2세트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자, 정수 조건 어떻게 한다고?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묶어내고 뒤에 거 보정해주면 돼.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설프게나마 된 것처럼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니죠.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뒤에 있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게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 공통인수가 있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알겠죠? 자, 넘겨. 숫자 2개랑 표현. 숫자 2개 표현. 세 문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몇 번이 안 돼요? 가로 2번? 1-2번? 숫자 2번? 숫자? 네, 숫자 빠르게 같이 해볼게요. 아, 표현. 네, 표현. 네. 5-2. 자, 정수 조건 표현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5분의 1일 때 양의 정수 xy를 각각 구하십시오. 근데 지금 딱 문제에 있는 식이 분수 더하기죠. 분수 더하기는 기본적으로 통분이 포인트죠. 그래서 xy가 x 더하기 y는 5라고 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분수 더하기 한 거야. 5분의 1. 아, 5분의 1 그래요. 5분의 1. 자,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5분의 1 xy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5x 더하기 5y는 xy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요 식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xy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는 0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대로 놓으면 우리가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읽어지는 거야. 그래서 x로 묶으면 y-5죠. 그럼 무조건 y-5가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인수분해가 되는 것처럼 계수 맞춰야 되니까 -5. 그러면은 -5y 더하기 25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변에도 25를 놔줘야지 등식이 성립한다. 괜찮아? 그러면은 x-5 y-5가 25. 그러면은 1, 25, 25, 1, 5, 5. 그 다음에 -1, -5 뭐 이렇게 할 건데 양수만 컨택하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계열 쪽은 안 나와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쪽 세 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마이너스 계열 쪽은. 그래서 플러스 계열 쪽만 생각하면 6, 30, 36, 10, 10. 총 3세트가 등장을 하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부정방정식 두 번째가 실수 조건이죠. 실수 조건은 이거예요. 실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이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실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6-1번을 가보겠습니다. 6번에 1번 가볼게. 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4x 빼기 4y 플러스 6은 0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 방정식이죠. 문자가 몇 개 나왔어? x랑 y 두 개 나왔죠. 식은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왔어. 그럼 부정방정식이야. 근데 문제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실수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럼 이거는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어떤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떠올려야 됩니다. 제곱식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얼마가 필요해? 더하기 4가 필요하죠. 그럼 더하기 4를 쓰면 이쪽에도 더하기 4를 써야 식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쪽 2로 잠깐 묶어낼게. 그러면 y제곱 빼기 2y니까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빼기 2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럼 요 녀석 아니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더하기 2를 썼다고 생각하자. 여기도 더하기 2를 써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빨간 6을
넘길게. 빨간 6은 원래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이 빨간 6을 넘길게. 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확인됐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괜찮아요? 얘가 만약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으면 엄청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실수에서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식이 나오고 실수에서만 생각하세요. 딱 한 세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인됐어요? 자, 문자가 2개 나오는데 식이 하나가 나오면 못 풀어. 못 푸는 거야. 오케이? 근데 실수에서만 생각을 하래. 아,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 실수의 가장 큰 특징을 배경지식으로 떠올렸을 때 제곱식을 등장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가로 2번도 해볼게. 자, 가보니까 x제곱 플러스 4 xy 플러스 5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여기서 요 xy 항이 있잖아. 그래서 x랑 y가 합쳐져 있는 제곱식 하나가 나오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 xy 플러스 4 y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식을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x 플러스 2y의 제곱, 요렇게가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로 빠져나가겠지. 괜찮아요? 그래서 y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가 얼마? 2라고 확인하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나는 얼마나 지루하겠냐? 다 알고 있는 거 다시 설명해 주는 거. 너희들도 지루하지? 다 알잖아. 그쵸? 내가 여기서 수학상을 처음 듣는다 손들어. 왜 다 맨날 모른대? 야, 우리 이거 오해하지 마. 이거 이론 교재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교재야. 그러니까 참고로 말하면 이 한 권에 있는 지식은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가 몇 개 이렇게 빼고 기억한다? 그 문제를 못 풀어요. 여기에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야지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나 수능형 문제들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소개하는 단계예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럼 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작업을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1월 달에 유형 표현으로 척척척 나갈 때 다 따라올 수 있어야 되니까. 표현 하나 해보겠습니다. 표현. 조금만 하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4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6y 플러스 3은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수 조건이죠. 어쨌든 우리가 실수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뒤에서 이 y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얘를 다 써야죠.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4xy니까 이거를 y제곱만 써. 그럼 뒤에 3y제곱 빼기 6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쪼개져야 됩니다. 확인됐어요? 그러면 이렇게가 완전 제곱식 2x 플러스 y의 제곱이고 3으로 묶으면 y-1의 제곱은 0이다. 그래서 y가 얼마?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플러스 3은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 괜찮아요? 풀이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춰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은 완전 제곱식은 0이다로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지? 네. 자, 넘어가서
공통근 가볼게. 문제번호 7번. 공통근은 말 그대로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옵니다.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서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근, 걔를 공통근이라고 하겠다. 입니다. 네.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죠.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야. 그럼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다른 근을 집어넣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공통근을 각각 집어넣어서 하나의 문자로 식을 표현해내는 게 공통근 문제의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알겠죠? 네. 자, 7번 가보니까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m은 0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은 0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m과 그때의 공통근을 구하십시오. 어쨌든 공통근을 갖는데 그래요?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알파, 베타, 알파, 감마라는 근을 갖는다고 치자. 하나만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공통근 개념이 뭐라고 잡은 거야 내가? 알파를 공통근으로 잡은 거지. 맞습니까? 2차 방정식과 근이 두 개.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 근데 공통근은 하나만 있다. 알파, 베타, 알파, 감마. 괜찮아? 풀이는 뭐예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인데 근을 넣었을 때에만 참이다. 괜찮아? 그러면은 1번 방정식에서 참인식이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m은 0. 이건 참인식이야. 맞습니까? 네. 여기서도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3은 0이야. 그래요? 그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연립방정식이네. 라고 볼 수 있겠어? 근데 몇 차 연립방정식이야? 2차, 2차야. 인수분해 된다고 보이지 않아. 그래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2차 풀이법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상수소거 또는 최고차항 소거라고 했습니까? 근데 얘는 최고차항을 지우는 게 조금 빨라 보이죠? 괜찮아? 보이잖아 그렇게. 이렇게 뺄게. 그럼 알파 알파는 지워지죠? 3-m 알파 괜찮습니까? 더하기 m-3 0이라고 보여?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만 싹 붙여볼게. 그러면은 3-m으로 보입니까? 괜찮아. 착착 넘어가. 그러면은 3-m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방정식이 아직 안 끝났어. 첫 번째 m이 얼마일 때? 3일 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가 1일 때. 체크를 해야 돼. 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m이 3이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은 0이니까 모양이 똑같죠? 그럼 공통근이 몇 개 나온다는 개념이야?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근과 여기서 근이 똑같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못 쓰는 거죠. 이해돼? 그럼 얘를 쓸 수밖에 없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통근은 1이 합격이야. 그럼 1을 넣으면 1 플러스 3 플러스 m은 0이다. 그때 m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요 2번 세트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다. 괜찮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공통근 문제는 어렵진 않아. 오케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인데 근을 넣었을 때만 참이다. 당연히 공통근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연립방정식 개념으로 빠진다고. 그래서 뭐 최고차항을 지워가지고 빠져나와서 마지막 조건에 의해서 오직 하나다, 뭐 두 개다 이런 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쓸 수도 있고 두 개다가 답일 수도 있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려워 쉬워?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통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풀이가 팍 하고 떠올라야 돼. 여기 맞춰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풀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표현 하나 해보겠습니다. 표현.